추미애 잠시 파국의 전후사정을 정청래 의원 톤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라임인 참 정청래입니다. 나의 시대가 도래했어. 내가 라임으로 떴잖아요. 공정, 공평, 공개? 아니, 아재 개그로 떴죠. 그래, 정확하게. 아니, 라임이야, 정확하게. 라임이.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사용했거든. 국민이 동감해야 감동한다. 의원님, 시끄럽고요. 네. 자, 제가 말한 세 명이 맞나요? 그분들이 격렬하게 했고, 그리고 그분들 쪽만 한 것은 아니고, 네. 사실상 추미애 대표 영수회담 반대는 90% 이상. 근데 그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 사람이 있고. 형식과 절차 이런 것은 좀 미숙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려면, 예를 들면 의총에서 찬성 발언 해주는 의원들을 네. 한 10명 정도는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 미리 거죠.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은. 저는 그 부분도 잘못했지만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 게 민주당이 뭔가 발표하려고 하면 박지원 대표 먼저 알아요.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 속보가 뜨고 나서. 뜨자마자. 네. 네.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뭐라고? 지금 언론 속보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공항에서 급거 다시 되돌아와서 찌라시에는 김종인 책임 총리 뭐 이런 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떠들었죠. 문자로 막 돌았어요. 기자들 네. 카톡 막 이런데.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글쎄요, 그분이 왜 돌아왔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정확한 원리를 말씀하셔야지. 택도 없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듯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하려고 가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되묻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묻는 그룹은 아닌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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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길게 만나면 안 되고 비공개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한마디만 해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많이 인내해 왔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최후 통첩이다. 즉각 퇴진하라.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전 국민과 함께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이 말만 하고 측은지심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함이 애국이다. 그리고 나와라. 그냥 말만 일방적으로 막 하고 나와버리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뭔 말 하면 듣고 그냥 코멘트 하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언제까지 시한을 딱 정해주고 퇴진을 결정해라. 라고 통보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퇴진투쟁 이것을 정하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이 쭉 웃으면서 아니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뭐 가서 뭘 협상하고 뭐 그럴 거 같냐. 정 의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원래 즉시 하야를 던지려고 한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그때 던졌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추 대표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감으로 추론을 어떻게 했냐면 박지원 대표는 제일 목표가 일단 대통령 탈당입니다.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쪼개지겠죠. 친박 비박으로. 그럼 비박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민의당과 합쳐가지고 실제로 총리든 뭔 조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그걸 한번 깨려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정치적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는 지금 사이즈로 집권할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안철수와 이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지금 당장 선거해봐. 민주당 후보가 이겨. 당연하죠. 그죠? 후보들 지지율도 더 세고 후보도 많고 다 정당의 지지율도 더 높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심으로 차기 정권을 먹으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당이 쪼개져가지고 떨궈져 나면 이사업을 주어가지고 제3지대들이 뭐니 해서 그 다음에 그냥은 안 될 테니 내각제 하자고 하고 그러면 너 총리 줄게. 너 대통령이 내치 외치 막 나오고 이렇게 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추미애 대표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판으로 흘러가는 것을.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미숙한 거지. 미숙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었거나 혹은 세력이 밀렸거나 등등등. 그것도 본인의 정치력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멍청한 짓을 하려고 했다.
이건 전혀 안 맞는 비판이라고요. 느닷없이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뭐냐. 국민들이 놀라는 사실이에요. 불안감이죠. 알바도 알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부터 먼저 드는 거거든요. 그게 당해원자들의 기본적인 공포심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이건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 문화는 다르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못 믿었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작용했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 소위 템포, 2템포 정도 느린 거. 문재인 대표도 2템포 정도 느렸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이걸 추진하면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모르게 자기가 이 정국을 뒤집어서 민주당 중심을 끌어오고 싶은 욕심에 걸맞는 정도의 잔머리를 썼어야 했는데 잔머리는 없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최소한 정의당 정도는 꼬셨어야 한다는 거, 심상정 대표 정도는. 둘이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여성 대표들끼리 잘. 거기다가 전두환 방문 이것이 전례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바보 같다고 판단을 한 거는 이렇게 판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렁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가서 추미애 대표가 손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공포 그렇다고 스트레스는- 만나가지고 벼랑에 있는 걸 밀어버리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또. 밀로 간 거거든. 이번에는 즉시 하야하라고 밀로 간 거란 말이지.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래서 밀러 가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좀 Anyway. 3당 중에 한 당은 되게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당,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오늘 김경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참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박지원 대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조하자.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분열의 언어가 분열할 때가 아니라 아니다. 단결의 언어를 쓰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게 뭡니까? 정청래가 선정한 오늘의 최고의 만평이죠. 레고 만평. 예, 오늘 뒷부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네. 이런 패러디물이 지금 넘치게 돼 있죠. 넘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시크릿 청와대. 넘치고 있다. 제가 대신 제가 해명해줬죠. 지금 저 길라임 어깨에 있는 저 문신이 미르의 저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뭐 하루 종일 적어가지고 떠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 용띠입니다. 다음이요. 이걸 뭡니까? 이건 이제 세월호 유가족인데 네. 7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SBS에서 이제 이것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것이 터지면 7시간의 행적, 이거 지금 점점 군부를 떼기 시작하죠. 그 유영하 변호사, 그분도 뭐 여성의 사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열리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국면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거의 뭐 무박 이틀간 제가 동거차도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바로 동거차도에 가보면 지금도 유가족들이 텐트에서 지키고 있어요. 인양 작업을. 제일 가까운데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하야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이거를 제가 촛불 시위를 하러 동거차도를 가는데 유가족 7분도 동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제가 오늘 주유를 하러 갔는데요. 네. 주유소에서 이걸 걸고 네. 주유를 하고 세차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하야는 이제 어느덧 국민 스포츠가 됐다. 예. 너도 나도 지금 너무 이게 즐기면서 지금 내려와 박근혜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발언을 굉장히 잘했어요. 헌법 유린해놓고 헌법 뒤에 또 숨는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 수습책을 제시했는데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퇴진 선언, 그리고 국회가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정치 일정 발표 이겁니다. 자, LCT 문제가 나와서 조응천 의원한테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LCT 가지고 이렇게 막 엄정수사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돌게 만들어서 촛불 집회 때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평화 시위를 해야 한다.
라고 저를 대신해서 당부하더라고요. 우병우를 구속시키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 아직도. 본인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5시부터 검찰청 앞에 가서 이제 우병우 구속 이런 거 촛불 시작했는데요. 어느 시점이 가면 저는 서초동으로 이제 촛불 집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살신성인으로 이룩한 업적. 이제 첫 번째, 한결의 경향과 조중동 논조 통일. 두 번째, 95% 국민 대동단결. 세 번째 보면 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초중고 민주주의 현장 체험학습을 일으켰다. 네 번째 업적은 대국민 헌법 교육을 지금 잘 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가 진짜 배운 거예요. 성형 용어의 대중화. 여섯 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부활. 일곱 번째는 양초 산업 활성화. 여덟 번째, 패러디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패러디 하나 할 정도는 다 됐어요, 실력이. 아홉 번째는 집회 시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쇠파이프 등장하고 막 그러겠는데,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집회를 하자. 그리고 이제 10번은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박정희 향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정희 신화가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이게 이런 일의 기본 토양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렇고 최순실이 이때까지 먹고 산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고 그리고 계속 그 세력의 기대에 먹고 살았고 세력들이 파먹고 있었거든요. 이 파국의 끝은 박정희 신화에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완전 어그러진 잘못된 역사. 저는 이 박근혜 이 정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저는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정신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이 다행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생겨서 저는 박정희 향수까지 이번에 일거에 제거하고 우리가 평생 영원히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약과 파블로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와 리하르트 조르기.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와 제롬 케르크.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 비행. 추미애 잠시 파국의 전후 사정을 정청래 의원 톤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라임인 정청래입니다. 나의 시대가 도래했어. 내가 라임으로 떴잖아요. 공정, 공평, 공개? 아니, 공갈. 아재 개그로 떴죠. 그래, 정확하게. 아니, 라임이야, 정확하게. 라임이.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사용했거든. 국민이 확보했어야 되는 동포를 거죠.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은 저는 그 부분도 잘못했지만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 게 민주당이 뭔가 발표하려고 하면 박지원 대표 먼저 알아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속보가 뜨고 나서. 뜨자마자. 공감해야 감동한다. 의원님 시끄럽고요. 자, 제가 말한 세 명이 맞나요? 그분들이 격렬하게 했고, 그리고 그분들 쪽만 한 것은 아니고, 네. 사실상 추미애 대표 영수회담 반대는 90% 이상. 근데 그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격렬에 반대하는 세 사람이 있고 형식과 절차 이런 것은 좀 미숙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려면, 예를 들면 의총에서 찬성 발언 해주는 의원들을 네. 한 10명 정도는